유산이 사라졌다. 숨겨둔 자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회장님, 부인과 장남은 친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윤아, 미안하다. 나는 내 아버지다. 저 애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모두가 두려워하던 한 문장. K프로젝트, 전원 사망. 당신의 죄는 오늘 자정 모든 언론으로 퍼집니다. 유산, 혈연, 죄, 이 모든 폭탄의 끝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평범한 시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미숙, 동네 사람들은 그저 미숙이 할망이라 불렀던 노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한때 한국 재계를 흔들던 80조 기업의 진짜 회장이었다는 걸. 어느 날 미숙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건 단 한 장의 메모. 찾아라. 아이를. 가족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누구? 며느리 윤정의 눈빛이 달라졌죠. 설마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 집 안창고에서 기묘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억짜리 그림, 금괴, 서그룹 사원증, 비밀 서류철. 가족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숨겨둔 아이가 이 유산의 주인일 수도 있다. 욕망이라는 불씨가 모두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진 한 장. 미숙 할머니를 닮은 눈매의 남자. 사진 뒷면에는 붉은 글씨. 절대 찾지 마라. 그 아이는 내 죄의 증거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윤정은 속삭였습니다. 좋아, 먼저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유산을 향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전쟁의 끝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이 폭발한다는 걸. 대한그룹 회장 한도현. 그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따님과 장남은 회장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윤정 사모님은 회장님과 결혼 후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현 부회장이자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회장님의 절친한 후배 김기중과 바람을 피워 두 분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야기는 과거 한도영과 이윤정이 결혼한 직후로 돌아갑니다. 결혼 후 윤정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매일같이 회사와 해외 출장에 시달렸고 집은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윤정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도연의 절친한 후배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윤정이 힘들다고 보낸 긴 메시지들. 그 모든 하소연을 기준은 밤마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밤함께 술을 마시며 하소연하던 두 사람은 실수라 부르기엔 너무 무거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윤정은 임신을 했습니다. 도연은 기뻐했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준의 아이라는 걸. 그 순간부터 윤정의 야망은 조용히 숨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첫째 딸을 도연의 정통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아버지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이용해 딸을 자연스럽게 후계 구도 중심에 세워놓았죠. 윤정은 다시 기준을 불러 하소연하던 중 기준에게 고백했습니다. 저 애는 당신의 아이예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우리 함께 지켜요. 기준은 놀랐지만 도연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기준도 점점 윤정에게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정보다 사랑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윤정은 기준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이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둘 다 기준의 아이였습니다. 이제 윤정과 기준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완벽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철저한 후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 3세 남매. 그러나 진실은 도연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었죠. 기준은 도연의 신임 아래 윤정의 정보와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도연이 가장 믿는 후배였고 동시에 가장 깊이 배신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기준은 부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정 기준 두 아이. 이 네 사람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합니다. 도연을 천천히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 그들은 내부 정보를 몰래 흘려 도연에게 끝없는 스트레스를 주고 이사회에는 도연이 한계에 왔다는 조작된 여론을 퍼뜨리고 위기 상황을 기준이 해결하며 구원자 이미지를 만들고 도연이 쓰러지면 기준이 자연스럽게 회장 자리에 오르게 만드는 시나리오. 그리고 윤정의 아이 둘은 그 다음 세대 후계자로 올려놓는 것. 도연은 여전히 그 사실들을 모른 채 기준을 믿었습니다. 가장 신뢰한 후배와 가장 사랑한 아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지 못할 비밀. 늘 도연의 주변을 경계해왔던 치밀한 성격의 그의 어머니 서미숙이 그에게는 숨겨왔던 비밀. 서미숙은 도연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애인이었던 강설아와의 사이가 깊어지는 것을 우려했고 도연의 프로젝트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설아에 의해 비밀이 누설될 것이 우려되어 수행비서를 교체하였으나 설아는 임신한 상태였다. 서미숙은 설아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죽었다고 설아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 몰래 감시했다. 그리고 설아는 해외 지사로 발령내서 보내버렸다. 그렇게 도연이 40살 시절에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의 이름은 강하윤. 햄버거집 야간 알바생, 비투성이, 고아원 출신, 그리고 대한그룹 유일한 친혈육. 하지만 도연은 최근에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 회장은 하윤을 찾아갑니다. 창고형 원룸, 부서진 가로등. 내 아들이 이런 데서. 그때 쾅! 도둑을 쫓던 하윤이 회장 차 앞에 넘어집니다. 예, 누구세요? 회장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후 대한그룹 금고가 털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단 하나의 서류. 대한그룹 지분 51%, 실제 명의자 강하윤. 회장은 하윤에게 몰래 지분을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이 새어나갔습니다. 회장 부인 측 사람들은 하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회장 앞에 세웠죠. 윤정이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말해봐요. 도대체 이 아이와 무슨 관계예요? 윤정은 도연의 불륜 사실을 밝혀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인의 외도한 사실과 두 자녀가 후배 기준의 아이라는 사실을, 도연에게 이미 들켰다는 사실을. 그 순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아, 미안하다. 나는 내 아버지다. 하윤은 경악했습니다. 부인은 절규했죠. 서윤과 서진이 이 회사의 후계자야. 저 애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그러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비밀을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 생각했나? 도연은 그의 딸과 아들을 가리키며 서윤, 서진 너희 둘은
내 친자식이 아니야. 윤정과 두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하지만 도연에게 직면해 있는 더 큰 폭탄이 하나 있었습니다. K 프로젝트 사고 보고서, 20년 전 불법 실험, 수십 명 사망, 실험 책임자, 그리고 최종 승인자 이름, 전략기획본부장 한도현. 이 문서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대한그룹 연구단지 최신부,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 연구동 B-3 구역에서 한 가지 기묘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프로젝트명 K 프로젝트, 대회 명칭은 신약 효능 강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강화 실험,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임상 실험, 기업의 가장 깊은 어둠. K 프로젝트는 본래 말기 환자에게 투여할 실험 약물을 임상 실험하기 위해 말기암 환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들에게 극한 효율을 테스트하는 계획이었다. 지원자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약속되었지만 실제 모집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 빚, 말기암으로 극한에 몰린 사회적 약자였다. 실험 약물은 면역 체계를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고, 처음엔 경미한 발열이었지만 곧 전신염증, 장기 붕괴로 이어졌다. 도연의 그룹에 의해 운영되던 그 병원의 별도 연구시설에서 실험된 연구 기록에는 지원자들이 겪는 고통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다. 실험체 7, 고열 42도, 간 수치 급상승, 살려달라며 울부짖음. 실험체 12, 호흡 불능, 의식 소실 후 회복 불가. 실험체 19, 추가 투약 요구됨, 강제 투약 실시. 그리고 결국 참가자 전원이 사망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사망자 명단을 지워야 했고, 보상금을 약속했던 계약서는 모두 파기됐다. 유가족에게는 임상 부작용 사고라며 적은 금액만 지급되었다. 이 모든 결제에 서명한 사람, 바로 당시 전략본부장, 지금의 회장 한도연, 그리고 당시 회장이었던 한도연의 어머니 서미숙. 그녀 또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하였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한도연에게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는 그 서명 한 장이 20년 뒤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줄 몰랐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피해자의 가족 중 한 명이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오늘 자정 당신의 죄는 전국 언론으로 퍼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K 프로젝트의 유일한 생존 기록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그 실험의 피해자 중 한 명,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USB를 꺼내들며 말했다. 오늘 자정, 당신의 죄는 전국 언론사 53곳으로 퍼집니다. 당신은 끝입니다. 그러나 회장은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고 가야 했기에 급히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너만은 지켜야 한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죄를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자신이 숨겨온 비밀, 실험의 전모, 가족에게 남긴 상처,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분은 내 아들 강하윤에게 넘긴다. 세상은 뒤집혔지만 하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과오로 얼룩진 회사를 나는 제대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고아원 출신 청년 하윤은 대한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유산 전쟁은 끝났습니다. 숨겨둔 자식도, 숨겨둔 유산도, 숨겨둔 죄도, 그리고 남은 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하윤, 아니 이제는 한도연의 아들 한하윤, 과거의 피로 얼룩진 회사를 새 시대의 기업으로 바꿔낸 대한그룹 역사상 가장 깨끗한 회장. 이 이야기는 그의 첫 페이지입니다. 강하윤이 한하윤이 된 인생 역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